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를 누비고 로마가 마레 노스트룸을 선언하던 순간부터 이 말은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바스코 다가마, 콜럼버스, 정화는 모두 바다를 통해 대륙을 연결했고 대영 제국은 전 세계 곳곳에 해군 기지를 박아두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미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은 6년 사이에 5천 척이 넘는 선박을 쏟아내며 전선을 보급했는데 이 덕분에 연합군이 유럽과 태평양 전장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원자폭탄이 전쟁을 끝냈다면 전쟁을 이긴 것은 조선소였다고 강조합니다. 해양력의 방점은 언제나 선박이었습니다. 즉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의 핵심 기반이자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식은 21세기에도 유효한데요. 2024년 기준 중국은 세계 선박 수주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극지쇄빙선, 신형 구축함까지 대부분 자국에서 직접 건조해 해군 현대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 해양을 장악했던 조선업은 사실상 폐업 상태죠. 군함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항공모함 건조 중 용접 불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수리는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소요되며 그 사이 함정 전력은 줄줄이 정지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요. 바다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미국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움을 청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관세 압박으로 다른 나라들의 피를 말리는 트럼프조차 조선업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조선업 분야에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선 수주량과 건조 실적은 알리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실제로 2024년 미국이 수주한 상선 수는 고작 2척, 건조량 기준으로는 연간 7척, CGT 기준 0.2% 수준에 최근 10년간 수주 점유율이 1%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군사력인데요. 미국 조선소들의 유지보수 역량 부족으로 해군 함정의 정비 대란까지 일어났으니까요. 핵잠수함 등 고급 군함이 고장나면 몇 년씩 수리 순번을 기다려야 할 지경입니다. 실제로 2021년 10월 사고로 좌초된 미 해군 공격 잠수함 코네디컷함은 20개월을 기다린 끝에 가까스로 수리를 시작했는데 수리 기간이 최소 31개월로 잡혔습니다. 미 해군 고속 공격 잠수함의 약 40%가량이 수리 중이거나 대기 상태라는 통계도 있고 작년 9월에는 미국의 대표 조선소인 뉴포트 뉴스에서 건조 중이던 항공모함과 잠수함에서 용접 불량 문제가 드러나 품질 관리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해군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중입니다. 한때 350척이 넘었던 미 해군 함정 수는 예산 문제와 노후 함정 퇴역으로 최근 약 296척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급격히 해군력을 늘린 중국은 올해 안에 400척을 돌파할 태세로 함정수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죠. 미 해군은 함정수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최근 예산으로는 새 함정을 몇 척 건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노후 함정을 퇴역시키는 추세입니다. 상선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당시 10,000척에 달했던 미 상선대는 오늘날 약 85척 수준으로 급감했고 현재 미국 조선소들은 연간 5척 남짓의 상선을 건조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상선만 해도 연간 1,000척 이상을 건조하고 있어 격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해군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국가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럼 도대체 미국이 왜 이런 수준까지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존스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이 법은 미국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 내 항구 사이를 오가는 모든 상선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승선한 선박만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 조선소나 선사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미국 건조, 미국 소유, 미국 선원의 선박자를 갖춘 선박만 미국 내 해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냉전 이후에는 군사안보를 이유로 이런 보호 조치가 정당화됐으나 1세기가 넘은 존스법은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만 드러냈습니다. 존스법의 보호 아래 미국 조선업계는 군함 건조에만 안주하며 좁은 내수용 상선 몇 척을 만드는 데 그쳤고 기술 혁신보다는 정치 로비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 조선소들은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어 버렸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하는 비용은 한국이나 중국 등 해외 대비 몇 배나 비싸기 때문에 선사들은 차라리 선령이 오래된 노후 선박을 계속 쓰거나 고가의 미국산 대신 트럭,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신조선 수요 자체가 위축되어 악순환이 이어졌고 미국은 최첨단 조선 기술을 축적하지 못한 채 노후화된 선대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면 존스법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아직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조선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미국이 자국 조선업 부활에 애를 먹는 사이 중국은 거대한 조선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군함 보유 대수는 최근 급증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 함정 수는 2015년, 2020년 사이 미국을 앞질렀으며 현재 약 370여 척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400척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구축함, 호위함 등의 전투함 생산 속도도 미국을 훨씬 능가해 미국이 예산 문제로 매년 몇 척 건조하는 사이 중국은 수십 척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상업용 선박 분야에서도 중국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2024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 6,581만 CGT였는데 이 중 70%를 중국이 가져갔고 한국이 17%를 가져갔습니다. 전 세계 상선 10척 중 7척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을 정도로 조선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중국 조선업의 강점은 군민 겸용 체제로 불리는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대형 국유 조선사들이 군함과 민간 선박을 병행 건조하면서 막대한 생산량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어 상선 건조에서 축적한 기술과 규모의 경제를 군함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중국의 대표적 조선소인 대련이나 상하이의 장난조선소는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항모 구축함을 한 지붕 아래서 건조하며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합니다. 이러한 체제 덕분에 중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조선소와 숙련공을 보유하게 됐고 이는 군사력 강화로 직결됐죠. 그만큼 중국은 거대하고 현대화된 조선 능력으로 상선 시장을 제패하는 동시에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군력에서도 미군에 도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조선 대국이 된 중국과 대조적으로 자국 조선업이 침체된 미국이 돌파구를 위해 선택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무차별적인 관세를 남발하며 고압적인 트럼프 대통령조차 조선업 문제만큼은 한국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는 작년 대선 승리 직후 미국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의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큰소리치기 좋아하던 트럼프조차 한국 조선업에게는 직접 도움을 요청한 셈입니다. 이후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올 4월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조선업 부흥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동맹국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구상이 담겼고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글로벌 조선 강국과 손잡아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 해군 수뇌부도 한 목소리로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존 펠란 미 해군 장관은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란 장관은 한국 조선소들을 직접 둘러본 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원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그는 당시 한덕수 대통령 대행을 예방해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투자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하죠. 이러한 미 정부 측의 행보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만성적 대미무역 적자 국가의 하나로 지목하며 견제하면서도 조선업만큼은 한국에 살갑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죠. 스콧 베스넌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중국, 일본과 함께 미국의 적자를 안기는 더러운 15개국 중 하나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조선업 이슈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모순적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미국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오션의 미국 해군 함정 정비 사업 참여입니다. 하나오션은 작년 미국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곧바로 미 7함대 군수지원함 USNS 월리 시라우의 창정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약 6개월간 거제조선소에서 선체 수리, 기관 정비,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전반적인 MRO 작업을 수행한 끝에 올해 3월 해당 군함의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죠.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월리 시라우는 올 3월 13일 정비를 마치고 거제조선소를 떠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오션은 미 해군의 까다로운 기술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품질을 인정받았고 추가 정비 소요를 발견해 계약 규모를 확장하는 성과까지 거뒀습니다.
이 첫 성공을 바탕으로 미 해군 구비업 USNS 유코노의 정기 수리 사업까지 잇따라 수주하며 미 해군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했는데요. 하나오션은 단순히 국내에서 미국 함정을 고쳐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현지 투자에도 나섰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죠. 필리조선소는 과거 한동안 대형 상선을 건조했던 곳으로 인수를 통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의 자본, 기술을 미국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펠란 해군 장관은 미국이 세계 해양강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신규 함정 건조뿐 아니라 정비 능력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조선소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와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한국을 조선 분야 핵심 동맹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HD 현대중공업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사인 HII와 올 초 업무 협약을 맺고 선박 건조 및 방산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함정을 건조해온 HII와 세계 1위 상선조선소인 H현대중공업의 만남은 그 자체로 상징적입니다. 두 회사는 상선 건조 기술과 디지털 조선소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수리에 한국의 효율성을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스마트 조선소 기술은 미 해군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가상조선소 시스템인 트윈포스를 통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인프라와 숙련공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조선소들이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조선소 구축을 위해 한국의 스마트야드 기술 벤치마킹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한미 조선 협력은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배 몇 척을 같이 만든다는 차원을 넘어 조선 해군력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의 해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공동의 적에 대응하려는 전략이니까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생산력이 미국의 해군력 운용과 결합한다면 양국 모두 윈윈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의 조선 협력을 구하는 풍경은 19세기 중반 동아시아를 뒤흔든 강제개항 시절과 견주어 보면 놀라운 반전입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끈 검은 함대는 일본 에도만에 나타나 개항을 강요했고 이후 서구 열강은 우수한 군함과 함포로 동아시아 각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조선 왕조 역시 이런 압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은 강화도 앞바다까지 들어와 조선을 응징한다며 무력 시위를 벌였고 결국 조선은 국군이 기울어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 체제에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서양 함선과 해군력은 19, 20세기 초반 세계 질서를 재편한 핵심 수단이었죠. 미국은 강력한 조선 해군력을 바탕으로 1898년 하와이를 병합하고 태평양 패권을 쥐었으며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 후에도 해군 군비관리 조약을 주도하며 해양 지배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미국 조선업은 종이 호랑이만도 못한 처지가 됐습니다. 과거 원자폭탄보다도 강력했던 것이 배를 찍어내는 조선소의 힘이었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미국이지만 이제는 전함을 고치는 일마저 부담스러워하는 신세로 전락했죠. 반면 과거 미국에 굴복했던 한국은 세계 조선 산업의 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근데 서세동점의 흐름 속에 함선 기술로 한국을 제압했던 미국이 이제는 그 한국의 조선 기술에 기대어 해군력을 보완하려 한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페리 제독의 흑선에 몰고 왔던 굴욕의 시대를 떠올려 보면 오늘날 한국 조선 기술의 위상은 상전벽해라 할 만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